저는 이 과정이 중학교까지는 너무 필수. 내신 아이들이 좀 잘 봤어요. 100점을 2번 연속 받은 중간기말고사. 제가 우리의 비법이 무엇이었을까 선생님들하고 회의 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적중률 99%는 집요하고 꼼꼼하게. 이게 저희 모토입니다. 이 말로 내뱉을 때 우린 다 선생님들이 듣고 있잖아요. 이걸 다 선생님들이 찍거든요. 요 기간에 하부르타를 하고 질문을 받아주고 얘가 진짜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처음 학원을 들어오면 너무 하부르타가 싫다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때가 정말 귀중한 시간이고, 이거는 학원 입장인 제 입장에선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우리 선생님들, 비싼 선생님들을 영상을 찍고 있게 1대1로 붙여주는 거라 보통은 대치동, 목동 이런 원비 비싼 학원에서만 개별적으로 하는 건데, 저는 이 과정이 중학교까지는 너무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은 아니에요. 왜냐면 고등부는 문제 양으로 들이대 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시간이 없는데, 아직 중3까지는 이렇게 해줘도 돼요. 제가 학원을 오픈을 할 때는 내 아이라면 이렇게 키워야겠다, 이렇게 영어 지도를 해야겠다, 내 아이라면 난 이렇게 키우고 싶다 하는 방식으로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 이게 무조건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기가 많이 어린데 하부르타식으로 계속해요. 그냥 일상생활도, 책도 내용이 뭐야? 그럼 얘기해줘요.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얘가 쫙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조건 시켜요, 저는. 왜냐면 아는 걸 발표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앉아 계신 어머니들의 자녀가 대학을 가시기엔 면접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한 번도 말 안 했던 애가 말을 어느 순간 잘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말을 해본 애가 잘하거든요. 그럼 멀리 보면 그런 스피치 강화에 도움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좁게 보면, 그냥 단기간으로 보면 얘가 진짜 이해했는지 빨리 파악 좀 하려고요. 그래서 말하는 걸 시킵니다. 얘 볼게요. 부동산은 이제 동사가 여러 동사가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거고, PKR처럼 그래갖고 그걸 수동처럼 만들면은 이제 동사를 피어들어가고 앞에를 붙이고 나머지 뒤에 전치사들은 그대로 오는 형태로, 예를 들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잘했으니까 제가 얘한테 동의하에 PPT에 넣었겠지만 보통 이렇게 설명 못해요. 강사들도 처음 들어오는 강사들은 머릿속에 아는 걸 입으로 쉽게 표현해야 되는 게 선생이잖아요. 하버드 대학 박사,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 때 다 약간 느끼지 않으셨나요?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교수님이 오히려 더 못 가르치고 자기만 머리에 아는 게 많아서 설명을 이렇게 못하고, 대학원 출신의 강사가 더 잘 가르치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내가 뭐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하는 건데, 지금 좌측에 있는 중3 아이나 우측에 있는 중2 아이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얘는 조금 밋밋하게 하는 거라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정말로 똑바로 알고 있고, 얘는 더 재밌게 가르치죠. 어떻게 보면 더 활기차게. 문자원을 매우 비슷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목적어에 대한 현재적으로 수동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어의 대절 그 자체가 주어로 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똑같이 주어 대절을 쓰고, 그쵸. 바이넥터 쓰고, 접속사 된 넣은 거 얘기하는데 얘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해요. 그래서 근데 얘가 처음부터 잘했느냐? 아니요, 얘네도 늘어요. 정말로 늘어요. 그 느는 게 저희는 보이거든요. 예전엔 단어 시험을 제가 쫙 해서 뽑아서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얘네가 열심히 안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로 와봐, 원장님이 다 써볼게.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애들이 확 느는 거예요. 선생님이 직접 손으로 쓰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안 좋아하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거를 좀 고집해요. 단어 암기도 초등과 중등은 좀 달라요. 초등은 한글 뜻을 보고 영어를 쓰는 거를 좀 넣는데, 제가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영어를 쓰고 한글로 쓰게 해요. 그래야 속독이 붙어요. 왜냐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그 뜻 familiar, 뜻 아는데 한국말로 막 이래요. 뜻을 알긴 알겠는데 한국말로 모국어로 바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능에서 이게 알긴 아는데 정확한 말로 표현이 안 돼서 그럼 개념 똑바로 이해 못하고 가요. 그래서 수능 영어는 일단 속도도 붙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쓰고 한글 하는 연습을 킵니다. 얘는 6학년이네요. 얘도 6학년이네요.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어머니들 다 받고 계시죠? 자, 문법 노트 필기 시킵니다. 이것도 이미 지금 중등부 어머니시면 다 받고 계세요. 부정사에 대해서 짜르르 쓴 거, 이거는 기교급에 대해서 쓴 거 보면, 자, 데일리 피드백이에요. 데일리 피드백이라고 해서 얘가 숙제 어떻게 했는지 예전에는 어머니들께 이렇게 따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확인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카카오톡을 써야겠다. 숙제 문법 SB는 스튜던트북입니다. 메인북이고, WB는 워크북입니다. 리딩 스튜던트북, 워크북, 단어 점수, 보케아브르타 어떤 선생님이 했는지, 문법은 누가 했는지 다 씁니다. 왜냐? 문법이 안 넘어와요. 모든 선생님들이 영상을 찍은 건 저한테 옵니다. 그럼 제가 뿌리는 거예요. 어머니들께. 선생님들이 자기 이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 찾아내요. 공책만 뒤지면 누가 했는지 알아낼 수 있어서, 제대로 저한테 안 보냈거나 제대로 안 가르치면 제 레이더에
다 걸립니다. 조금 우리 선생님들은 피곤하실 겁니다. 근데 어머니들, 어쨌든 우리 고객인 어머니들과 자식들 좋아야 돼서 이렇게 관리합니다. 근데 이런 관리망을 피해서 또 뚫고 쉽지 안 해오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저 같아요. 다 잡아냅니다. 우리는 이 관리막을 촘촘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관리에 걸리게, 원장한테 걸리든 선생한테 걸리든 걸리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선생님의 설명을 빨간색 펜으로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냥 애는 잘 썼고 우리가 좀 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브루트 할 때. 그래서 가르치라고 제가 선생님들께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우리 학원의 정규반 플로우예요. 내신 중요해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특목고를 가려면 무조건 중요하죠. A가 돼야 되니까. 국영수 A 유지해야 되고요. 지금 중1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중1은요 성적이 안 들어간대요. 중1 때 잘했던 애가 중2 때 잘하지, 못했던 애가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 있으나 근데 잘했던 애가 잘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습 시험을 1학년 때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해야 성취감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칭찬할 때 뭔가 이렇게 애의 특징에 라벨을 붙여주려고, 저는 그래요. 저도 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문법을 잘하면 너는 너무 문법을 잘한다. 이제 문법은 너는 그냥 무조건이다. 독해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 이렇게 단어를 유독 잘 외우는데 문법 이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도 있어요. 단어를 이렇게 잘 외우는 거 보니 문법도 조금만 외우면 또 이해력이 되니까 좀만 외우면 되겠네. 이렇게 하나를 칭찬하면 아이 착각하게 좀 시켜요. 그럼 그 착각이 아이한테 힘을 줘서 정말로 변화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부모님은 이런 칭찬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 사춘기 아이들 얘기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칭찬이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기관에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또 생각해요. 제 아이, 제 힘으로만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 기관에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원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니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내신 대비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꼼꼼해요. 그래서 와, 저는 그냥 한두 개 틀려도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 중등부 선생님이 안 그러더라고요. 마이너스 0일 때까지 제 시험을 계속 시켜요. 그러면 때로 얘 좀 보내요. 제가 그러기도 해요. 원장인데 선생님들이 저의 윗길인 것 같아요. 안 돼요. 한 번 더 봐야 된대요. 그리고 시험 전에 애들 불러서 또 시키더라고요. 이제 본문 암기 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직전까지 한 번 더 봐야 확실히 암기되지, 또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정말 암기는 마이너스 0이 될 때까지 계속 재시험해요. 단어 테스트, 딕셔너리 테스트, 본문 암기 테스트를 계속 돌립니다. 이게 끝은 아니죠. 그 다음에 학교별로 나눠서 설명해요. 리슨 앤 스피크라고 많이들 안 공부해요. 혼자서 할 때는. 근데 우리는 꼼꼼하게 다 시키고 본문 설명시키고 이 본문에 들어가는 문법 개념 설명 다시 학교별로 붙여서 시키고요. 그날 학습한 부분 하브루타 시킵니다. 내신 하브루타 시켜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후 선생님과 1대1 오답 체크. 저희가 어쨌든 개별 진도잖아요. 개별이라는 걸 제가 타이틀로 내걸었기 때문에 개별로 뭔가 도움을 계속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수가 똑같아도 오답이 다 달라요, 아이들. 그럼 공통적인 거는 묶어서 할 수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다른 것 오답 체크 시킵니다. 저희 내신 아이들이 좀 잘 봤어요. 100점을 2번 연속 받은 중간 기말 본 아이도 있고 100점도 꽤 나오고 90점대 많고. 제가 우리의 비법이 무엇이었을까 선생님들하고 회의 때 얘기를 했어요. 일단 학교 수업 베이스에 학원 수업을 하고 비법 노트라고 따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비법 노트 제공을 하고 학교별 분석이 된 선생님들의 1대1로 강의를 붙이고 정말 적중률 99%예요.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학교 베이스입니다. 학교별로 앉혀서 진도 나가고 이렇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덕중 1학년 아이들 위주로 가져와 봤고요. 선생님들 이렇게 수업합니다. 또 몰라요. 그럼 모르는 애들 다시 불러서 또 이렇게 무조건 나눠서 찢어서 합니다. 이해할 때까지. 예를 들어 여기서 이해를 요만큼이 못했어요. 그럼 얘네가 다시 이 방으로 가는 겁니다. 또 모여서. 아니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모를 땐 또 요만큼 남기고 둘은 저방 가라 그러고 이제 가서 니네 할 거 하고 또 안 돼? 그럼 요만큼 묶어서 요렇게 작은 방으로 가서 또 모이고 알 때까지 합니다. 좀 집요해요. 전 공부는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집요해야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법 노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렇게 시크릿 노트를 만들어서 애들 문제 풀립니다. 수업 들을 때, 공부할 때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자기 주도와 선생 주도가 두 개가 들어간 학원이에요. 선생이 그래서 빨리 뽑아줘야죠. 뽑아주고 좋은 문제 따다닥 뽑아주고 문제 풀게 하고 오답을 시켜야 아이들이 점수가 나옵니다. 또 거기서 또 안 됐어. 그러면 또 붙습니다. 선생님이. 달라붙어서 합니다. 1대1로 더 안 돼요. 붙어요. 얘는 못해서 달라붙느냐? 아니요. 되게 잘하는데 붙는 아이도 있어요. 너무 잘해서 따로 떼어놓는 아이도 있고 그냥 무조건 쪼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출신이에요. 그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저
진짜 자랑할 수 있어요. 99% 적중률이에요. 에이, 족보 아니야? 맞아요. 족보예요. 족보 짜집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선생님들 퇴근 안 합니다. 요거 문제 짜집기 하려고. 그래서 정말 99% 되는 걸 찾아봤어요. 시험을 보고 나서 다시 선생님들 야근합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다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문제, 우리가 줬던 문제에서 잡아내봐라. 보세요, 어머니. 좌측은 이번 학기 시험이에요. 더 자세히는 못 쓰겠어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근데 예상된 거. 물론 본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게끔. 저희 내신은 지금 가장 많은 학교가 배재, 고덕, 상일, 광명, 한영, 일단 이렇게 5개요. 뭐 저희 학원을 중심으로 이렇게죠. 요런데 문제들 다 뽑아내고 있어요. 문제 뽑아서 촥촥촥촥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완료 시제네요. I've been lusting. 현재 완료 진행형이네요. I've been wearing. 현재 완료 진행형. 이렇게 예상 문제, 진짜 문제. 좌측 우측으로 보이고 있어요. 쓰임이 다른 대절. 아까 대절 얘기했죠? 대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에 맞게 배열하는 문제. 이것도 너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어법상 옳은 거, 알맞게 짝지어진 거. 학교에 기출을 잘 짜집게 하면 우리 아이 진짜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대신 우리는 문제를 줬는데 진짜 시험에서 또 틀리고 오는 건 제가 그건 어떻게 도울 수가 없네요. 도울 수 있어요. 다시 풀려야지.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그래서 이번에 일요일도 오고 했잖아요. 주말에도 오고 시험 전에는 그냥 같이 해. 야, 집에 가지 마라. 그냥 합숙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요일도 부르고 또 남아서도 부르고 월수반인데 금요일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어법상 올바른 문제 이런 식으로. 자, 내신도 하브루타를 시켰어요. 얘는 계속 95점 이상 받는 꼭 하나를 꼭 틀려요.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 맞자 이랬는데 어법 문제는 진짜 계속 어법을 탈탈탈탈 털어서 했는데 1번 문제를 틀렸대요. 원래 이거 국룰이에요. 1번 문제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얘가 1번 문제를 틀렸는지. 근데 어머니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법 문제는 다 맞고 1번 틀려서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보세요. 줄거리 설명해 주세요. 줄거리 묻습니다. 이건 초반에 하는 하브루타예요. 행복한 대가 중에 살고 있었는데 걔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런 본문 내용이고요. 짠. 그 다음에 since 뜻이 뭐야? 문법 내용이에요. 문법 하브루타. 인도부사의 위치는 어딜까? 비동사 조동사 옳지.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일반 동사 앞을 안 말했네요. 어쩌면 이 뒷칸에서 말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법 계속 체크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불려나가요. 누구야 일로와, 누구야 일로와. 그래서 계속 불려가는, 하다가 불려가고 하다 불려가고 다시 묶고 정신없게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서. 자, 보세요. 전체 자습하는 현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묶어가는 거예요. 여기 요렇게 6명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린 점수별로 알잖아요. 시험을 보면 오답하러 나와, 아이들 모아서 하고 불려갑니다, 한 명씩. 우리 중등부는 3층에서 보통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3층은 공부하다가 2층이 초등부가 끝나면 다시 쫙 불러내립니다. 왜냐? 원장이 옆에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제 소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몇몇 아이들은 중3 아이들 투덜거릴 수 있어요. 공부하다가 흐름 끊겨요. 그럼 전 아이를 설득합니다. 중3 여자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흐름이 끊기는 단점이 있어도 원장님이 있어야 부족한 거 모자른 걸 채워넣어줄 수 있어.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아야 돼. 그랬더니 또 바로 설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얘기해주고 설명해주면 해요. 하브루타도 마찬가지예요. 하브루타 하기 싫어서 학원 안 다닐래 엄마. 이런 아이가 왜 없었겠어요. 있는데 불러서 아이 붙잡고 설득합니다. 너 있잖아. 말을 잘해야 면접에서도 붙는데 너 나이 때는 머릿속에 있는 걸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어머니들 세대와 제 세대 때는 머릿속에 않는 걸 답을 잘 찍으면 아는 거였는데요. 이제는 말이나 글로 표현할 줄 알아야 아는 걸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어머니들의 자녀 때는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해야 돼. 연습을 우리가 학원비만 받고 시켜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또 아이들한테 이거는 비싼 대치동이나 목동에서만 해주는 건데 원장님이 해주는 거야. 그래도 설득이 안 되면 한마디 더 붙입니다. 원래 원장님이 1타강 출신이야. 제일 원장님이 돈 벌려면 다 앉혀놓고 다다다다다다 가르치면 선생님 고용도 안 해도. 근데도 선생님 고용해서 붙여주는 거야. 왜 그럴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합니다. 저를 위해서요. 맞아. 원장님 돈 덜 벌더라도 너를 위해서야. 해야 돼? 그럼 바로 설득돼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중학생들도. 근데 그러면 바로 열심히 해요. 했는지 몰라요. 그거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브루타가 싫어서 학원 다니기 싫다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튼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3층에서 공부하다가 여기 벽을 보시면 파벽 여기죠. 초등부가 끝나는 순간 다 내려오라고 합니다. 딱 다 짐 싸서 내려와서 제가 여기서 지키고 있는 거죠. 네, 중등부 중간고사 내신 대비 선생님들께 계획 짜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럼 계획이 쫙 나와요. 이거는 중간고사 대비 애들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요 날짜까지 안 된 애들 또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럼 목록이 쫘르륵 나와요. 그럼 얘네들 어느 요일에 또 불러야 될 집요하게 갑니다. 내신 대비 플랜 짜서 이 플랜대로 가요. 아이들은 모르죠. 우리가 어떤 플랜으로 가르치는지. 그냥 하라는 거 하니까. 근데 저희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갑니다. 기말고사도 당연히 체계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목표 지점까지 못 온 아이 따로 관리하고 더 관리하고. 아이는 모를 거예요. 친하게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직전 보충 해야죠. 시험 전날 무조건 보충 오는 날입니다. 그날 시험 봤으면 애들이 일찍 끝나거든요. 그럼 와서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암기하고 문제 풀고 계속 주고 오답 관리 계속 붙이고 다 맞지 않을 수 없게끔. 근데 그래도 제 욕심은 하버드 아이들 다 100점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저희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기말고사 특별보충해서 일요일에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일요일에 그렇게 나오는 게 좋았대요.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그래서 일요일 모습입니다. 선생님들 문제들 보이세요? 여기 쫙 깔아놓고 공부시킵니다. 그럼 아이별로 그냥 보시기에는 그냥 프린트한 것 같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이것도 회의하에 얘는 요걸 더 풀리고 얘는 이거 풀리고 얘는 이거 풀리고 다 다릅니다. 아이는 몰라요. 그냥 문제 다 다르게 하고 저희는 집요하고 꼼꼼하게, 이게 저희 모토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로 학교별 분석, 제가 글 쓴 거 어머니들께 보냅니다. 블로그 링크로 보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땠는지가 파악이 돼야 그 다음 시험이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는 이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데 보통의 기본적인 총평은 어땠는지도 확인하시라고. 또는 거꾸로 우리 아이는 너무 쉽다 그러던데 기본적인 총평은 어떤지 보시라고 제가 블로그로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별 유형의 특징이 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봤을 때 배재중이 시험이 어렵지라고들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3으로 얘기해 볼게요. 고덕중학교 3학년 안 쉬웠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요. 고덕중 3학년이 배재중 3학년보다 이번에 시험 문제가 더 어렵네? 라는 얘기가 우리 회의 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고덕중이 몇 년 전에는 쉬웠거든요. 근데 많이 어려워지는 추세더라고요. 네, 이렇게 학교별로 총평 준비합니다. 자, 고덕중 1학기 중2와 중3 비교할게요. 중1은 뭐 내신 안 들어가고 이제 2학기부터 고덕중 같은 경우는 자유 학기제죠. 시험 없습니다. 한영중은 시험 볼 거고요. 문법 출제 범위 보세요. 중학교 2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에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와요. 관계대명사는 우리 문법 가르칠 때 보면 거의 끝에 있는 부분이에요. 즉 여기서 제 요지 말씀드릴게요. 중1까지 중2 문법 싹 다 떼야 돼요. 왜냐면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중1 겨울방학까지 무조건 중2 문법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도 안 배운 애가 주격관계대명사를 안 그래도 본문에 오고 할 게 많은데 그때부터 이걸 하려면 아이도 멘붕 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알려면 그 앞단에 많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수동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접속사. 이래야 관계대명사로 넘어가니까 이런 거 나오고 어머니 완료가 나와요. 완료도 수동태.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 공부해야 돼요. 이치 뒤에 단수명사, 단수동사는 고1 어법 문제도 나옵니다. 잘 해놔야죠. 이렇게 기말고사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나와요. 그러면 못 가르치는 선생님의 예를 들어볼게요. 형용사적 용법만 설명하면 못 가르치는 학원이고 못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용법이 다른 것은, 그래서 명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을 다 이해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로 가거든요.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 바쁜 기말고사 기간에 그걸 어떻게 다 가르쳐요? 미리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너무나 무리한 선행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한 학년 선행은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덜 고생해요. 물론 외워서도 뭐 어떻게 배워서도 되는데 너무 고생해요. 그리고 영어만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도 보고 다른 것도 봐야 돼서 일단은 우리 아이들 고생 덜 해야죠. 그래서 미리 공부시키는 겁니다. 고덕중 시험 유형 분석 난이도가 높고 본문의 길이가 배제고보다 길고 1.5배 길더라고요. 출판사 자체 글이 긴 부분도 있었어요. 중3 같은 경우는. 완벽한 본문 이해가 키포인트고요. 배제중 시험 유형은 어법 문항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문법 잘하는 애들이 배제중 문제는 잘 풀겠더라고요. 왜냐면 어법이 다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법 문항의 난이도도 높고 서술형 문항이 없었지만 영작할 수 있는 정도 실력이 돼야 고득점이 되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유형을 아니까 이 유형에 맞게끔 공부시켜야죠. 상일중 안 쉽더라고요. 고덕중과 배제중 사이, 그러니까 난이도 좀 있다는 소리예요. 자, 다른 데는 봐봐요. 어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지만 상일중은 싹 다 해야 되겠던데요. 단어, 어법, 본문, 대화 다 잡아야지 상일중은 하고, 서술형 비중이 높은 시험이었어요. 상일중학교는. 그래서 학교별 분석도 이렇게 합니다. 명일중, 외부지문 뭐 이렇게 명일중 문제도 넣었습니다. 본문 암기 중요해요. 본문 암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법 숙지예요. 문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문법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능에 문법이 안 나오는데 문법을 공부하는 건 너무 옛날식 아닌가요? 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왜냐면 제가 중등부를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요. 토익 가르친다고 13년을 중등부를 안 하다가 다시 중등부로 지금 들어와서 느끼는 건데, 아니에요. 문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어법 문제가 다 나오니까 문법은 더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문법이 잘 돼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많이 해놓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그 수능 길잖아요. 독해 지문을 빠르게 읽어요. 문장 구조 파악이 안 된 애들은 빠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문 암기할 필요가 덜하다. 우리끼리의 분석이에요. 오히려 덜하고 그 시간에 문법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게 더 핵심이겠다 라고 얘기하면 근데 저는 또 본문 암기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결론은 문법을 정확히 숙지하면 본문 해석도 가능하고 이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본문 이해 가능하고 문법 문제, 본문 문제, 서술형 문제까지 싹 다 잡을 수 있는 게 문법이죠. 저희는 압니다. 문법만 공부하면 안 된다. 문법을 토대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서술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게 문법의 서술형 완성하기예요. 그냥 문법만 하는 건 정말 우리 시대 때 그냥 답만 찾는 거고 이제 서술형이 중요한 시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써내려가는 서술형을 잡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초점 잡는 부분입니다. 중등 내신의 비결은 문법 완성 해야죠. 빨리 끝낼수록 좋아요. 애들이 덜 고생하고 중3만 돼도 저희가 2번은 오게 하고 1번은 보충입니다 라고 해서 중1, 중2는 주 3회까지 와요. 근데 중3에서는 거의 다 2번만 와요. 원장님 저 수학 좀 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하지 수학 달려야지 2번으로 하고 유지하는 걸로 가야 돼. 그런 식으로 가야 돼서 중1, 2까지 빠르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단어요? 해야죠. 단어 해야 돼요. 단어 잘하는 방법 하나 비법 알려드릴게요. 자, 단어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너무 어려운 단어를 10개 외우는 거와 뭐야 다 아는 것 같아요. 그거 100개 외우는 거 다 말 것 같죠? 후자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거는 100개 못 외워요. 10개 겨우 외우죠. 그렇게 외우는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약간 만만해요. 그래서 전 단어장 무조건 쉬운 거 고르라 그래요. 아이한테 이 둘 중에 뭐 할래? 근데 요거는 너무 쉬운 것 같고 그럼 다시 물어요. 이제 아이 레벨 시험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가려놓고 말해봐. 이러면 몰라요. 그냥 막 한국말로는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막 알겠는데 막 이래요. 그럼 영어로 설명해봐. 그건 또 못하죠. 그러니까 모국어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때 뭐야? 그러면 이거 아는데요. 잠깐만요. 막 이래요 아이들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런 회색 지역에 있는 단어를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내 단어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은 알 것 같은 건 어디서 본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외웠거나 하지만 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단어 재산을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생뚱맞게 한 번도 못 본 단어를 외우려면 이게 내 거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하지만 이거 알 것 같아요. 잠깐만요. 뜻을 지금 말을 못해 그렇지 안 돼요. 그거 만드는 게 얼마나 더 쉽겠어요. 그레이 에리아에 있는 이런 애들을 빨리 내 걸로 만들자. 그래야 네 단어 실력이 느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선생님들이 애들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해봤어요. 이제 초등학생들입니다. 학원이 가까워 다닌대요. 문법을 맞춘 지식, 문법, 하브루타로 배운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 하브루타가 도움이 있어요. 아이들도 압니다. 하브루타가 도움 된다는 걸. 원어를 모르게 평생 읽어도 하나도 안 돼요. 선생님 영어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제가 꼭 봤던 책을 영어로 쓸 수 있어. 다른 동서 원서와 이것만 너무 재밌어요. 네. 영어를 재밌게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냥 저한테 힘을 주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진짜 열심히 가르쳐야지. 아직은 제가 오픈한 지 이제 2년인데 제가 또 타고나길 열정적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뻐서 밤에 자기 전에 내 자식 보듯 얘네 잘 키워야지 뭐 이런 느낌. 중학생들 볼까요? 집에서 말 안 한다는 중학생들. 학부모님께도 사춘기를 보이겠지만 학원에서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그 눈빛 변하는 시기가 바뀌어서 중3 때 다시 착해지는 그런 또 깨끗한 눈빛을 다시 보면 제가 이렇게 뿌듯한데 학부모님은 얼마나 좋으시고 지금 너무 힘드시다면 그 기간이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엄마가 아니에요. 얼마나 솔직해요. 엄마가 다니라 그래서 왔대요. 중간고사도 100점 맞았어요. 잘했어요. 92점 14점 130점 올랐어요. 시험에 감을 익히는 빨랐던 것 같아요. 이제 브레이크를 많이 풀었고 일요일에 가서 공부했던 것도 많이 배웠고 학원 안 다닐 때 워낙 하기 수고했어요. 하는 너무 잘생기고 프로그램 너무 잘해주시고 재밌으세요. 메인 선생님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잘생기셨고 카리스마가 저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요. 예쁘시고 잘 가르쳐주시고 친근하게 대해주세요. 은하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눈이 부셨어요. 사회생활 잘하래죠. 자, 이 부분을 놓쳤네. 잠깐만요.
이렇게 즐거우면서도 실력 향상할 수 있고요. 재밌어도 늘릴 수 있어요. 제가 그러나 중2 정도부터는 달려야 돼요. 재미가 포인트가 아니고 일단 중1 정도까지는 재밌어도 할 수 있고 중2는 급해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